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리보호 측면에서 공사 중단, 현장 수분양제 80% 이상 요청 시 공사 재개, 그 질서 확립부 측면에서 50실 이상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마지막으로 부담 완화로 설계 변경 동의 요건 개선, 분양 신고 내용 변경 절차 도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건축물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번 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 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 그리고 청약 신청금 반환 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 재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 모듈형이죠. 그리고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으로 건축물 분양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보호 강화 측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장기 공사 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인데요.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 경우에도 분양관리 신탁 그리고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 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입니다. 보시면 일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 현장에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에 공휴일 제외이고요.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환불 시기를 분양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간 등의 세부 규정이 없어 환불 지연 등에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분양대금 납입 방법 규정인데요.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획서에 게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매 제한 예외 사유인데요.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 제한 예외 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공매, 그리고 실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양 건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인데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건이 설정됐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건 설정 등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거주지 판단 기준일 개선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 신고일로서 주택가와 같이 분양 광고일로 개선해서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및 분양 공고 및 분양 계획서 내용 보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질서 확립 여덟 번째인데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입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을 5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범위죠.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위 가장 광고 근절. 분양 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그리고 상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 시군 구청장인데요.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물 사용 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배 사업자의 부담 완화인데요. 설계 변화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한번 아래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째 분양신고 변경 절차 마련인데요.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 파일을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김영석 토지정책관은요.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불편 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